여기 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칠성입니다. 오늘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병원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예,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앞두고 여기 의료인 유가족들 그리고 환자 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0년 의료법이 개악이 됐습니다. 2000년 이전의 의료법에는 의사들도 변호사나 회계사나 변리사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의학 분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의료법이 개악이 되어서 보건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형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게끔 개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인을 해도 성범죄를 범해도 강력범죄를 범해서 징역형을 받아도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살아있는 불사조 의사 면허가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누려왔던 특권을 되돌리는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의사들의 신뢰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료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 그리고 환자 단체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이 불사조 의사 면허를 이번에는 의료법을 개정을 해서 의료 면허를 더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우리 권칠승 의원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의료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사면허 관리 체제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참석자하고 오늘 순서를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네요. 오늘 주체는 이제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 그리고 의료사고 유가족 등이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발언해 주실 분들 참석자들 제가 호명만 해드리겠습니다. 고 권대희 씨 어머니 되시는 이나금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 김동희 씨 아버님 되시는 김강률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자 단체 연합회에서 안기종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방금 제가 호명해드린 순서대로 발언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으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고 말씀드린 순서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일부 의료인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유령 수술이나 대리 수술 등과 같은 불법적 의료 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과 행정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거의 대부분은 의사 면허가 원상 회복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 미성년자 약취, 유인, 매매, 집단 강간, 특수 강도와 같은 특정 강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 실태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은 물론이고 대다수 선량하게 인수를 베푸는 의료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들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수술실 CCTV와 같은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대다수 선량하고 성실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고 권대희 씨 어머니 되시는 이나금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수술실에서 수술 중 3,500cc 가다출혈로 사망한 공업건대의 엄마 이나금입니다. 대인은 14년 무사하고 자부심, 병원 내 모든 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대표 원장이란 강구를 보고 병원을 선택하였고, 수술 직전 원장으로부터 확인까지 받고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강구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원장은 유령 의사와 간호조무사한테 대의의 신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다른 수술실 환자 2명을 더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실을 나갔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수술실 바닥에 떨어진 그 소중한 근대의의 피를 13번이나 밀대로 닦았습니다. 마취된 채 누워있는 대의의 인권과 신체권과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사의 인권과 결정권만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늘상 동시에 4명을 마취를 시켜 수술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대의가 죽고 나니 병원 측에서 오히려 더 억울하다고 하면서 법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을 같이 소송해달라고 유가족한테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만 4년째, 횟수로 5년째 소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피눈물이 앞을 가려 못 살겠습니다. 비참하고 허망하게 죽은 제 아들 근대인은 이제 천국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우리 사회에 제2의 근대희 유가족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통과시켜야 됩니다. CCTV가 있어도 먼저 법으로 가자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법으로 가니 진실을 밝히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수술실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희의 수술실은 정상적인 수술실이 아니고 범죄 수술실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국회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통과시켜야 됩니다. 의사는 사람이 죽어도 겁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의료법만 겁을 낸다고 합니다. 의료법에 없는 유령 수술과 동의받지 않는 공장식 동시수술을 한 의사는 형법을 적용해서 의사 면허를 영구히 취소시켜야 됩니다.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의사 면허 영구히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해야 됩니다. 이유는 성범죄 전과자 행정처분 의사한테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사, 참다운 의사, 정의로운 의사한테 우리의 신체와 생명권을 맡겨야 됩니다. 이번 정기 국회 때 환자 안전과 인권에 관한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김동희 군 아버지입니다. 저희 동희는 작년 10월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수술 시간도 다른 환자들보다 2배가 걸렸고 물과 경구약이 복용이 되지 않아 입원을 더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산 부산대 측에서는 수액 치료는 못 해드리니 다른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라며 퇴원을 강행하였습니다. 결국 다른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하여 수액 치료를 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수술 부위가 터져 다량의 출혈로 인해 기도 폐쇄가 되면서
심정지가 왔고 권역 응급 의료센터인 양산 부산대로 사전 통보 후 이송 중 수용을 거부하였고 동의를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느라 늦어진 응급처치로 결국 내사 상태가 된 동의는 5개월의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의를 보내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입증해야 되는 현실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수술 요청을 한 의사가 수술을 하였는지 수술 도중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CCTV가 없어 확인할 길이 아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의무기록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무기록지조차 기록하는 방법 및 기간 등이 법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동의가 수술지 중 재마취를 하였는데 이 사항도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재마취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의사와 병원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기록지도 결국엔 의료진이 기록하는 거라 믿을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기록이 되는지도 저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원에 요청한 4가지 CCTV 설치 의무화, 사건이 진행 중인 의료인은 의료업 중지, 그리고 의무기록지 작성 기간 법제화, 그리고 의료 전담팀 증설 등이 있었습니다. 동의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엔 CCTV가 없었지만 응급실 쪽이나 다른 복도에 CCTV가 있었는데 이 기간 또한 너무 짧아 삭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병원이 유리할 때는 병원에서는 사용을 하고 환자가 구할 때는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구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아예 구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의료기관에 있는 CCTV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민청원 20만을 넘고 얼마 전 보건복지부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CCTV, 의사 면허, 이력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입법을 국회에서 한다고 하여 오늘 이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꼭 중대 가실 의료진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또 이들의 이력을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환자안전법 등에 관한 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환자단체 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기종입니다. 여기 계신 이제 권대 의원님은 2016년도에 만났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들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사실 피눈물 흘리면서 투쟁하고 싸워왔고요. 그리고 수술 CCTV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고요. 여기 계신 이제 동희 아버님이 백혈병 투병 중이시거든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알려고 오늘도 사실은 이 지방의 집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분이 굉장히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게 진실을 아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반대로 의료계에서는 진실을 숨기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왜 악착같이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집착하냐? 수술 CCTV 말고는 의료 과실을 그리고 그 의료 사고의 진실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아마
권칠성 의원님께서 지난 보건복지 요청에서 수술 CCTV 실태 조사를 해서 현재 수술실의 14% 정도의 그 의료기관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환자가 요구할 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 아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적어도 그 진실을 밝히는 도구는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을 수정했을 때 원본을 보존하고 원본 수정본 다 발행해주는 법도 시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의 진실, 의료분쟁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술 CCTV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국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수술 CCTV는 예방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범죄 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면허를 취소하는 건데 면허가 취소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중대 범죄를 살인을 하든 강도를 하든 성범죄를 하든 사체 유기를 하든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 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의사 면허에 대해서만큼은 관련된 법이 현재 7개가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꼭 심의가 되어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대 국회에 그 임세훈 교수님이 너무 안타깝게 진료실에서 그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20대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10몇 개가 발의됐고요. 그리고 의료법 20몇 개가 발의됐습니다. 법 대부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환자 인권과 이제 안전에 관한 법도 한 20여 개 발의했지만 하나도 상정조차 안 되고 다 폐기됐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개원하자마자 환자 인권과 안전에 관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돼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 때 그러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꼭 심의가 되어서 이 환자들이 이 억울함을 이 국회가 풀어줬으면 좋겠고 의료사고의 진실 그리고 의사의 면허를 신뢰하는 그런 의료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자에게 낭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을 하겠습니다. 국회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수술실, 신생아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성범죄 및 특정 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한 의료법 개정안 20여 개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되어 의식을 잃으면 집도일을 몰래 다른 의사로 바꾸는 유령수술,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하는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행위 등은 절대 다수의 국민으로 하여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라도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단체와 의료사고 유가족은 국회 앞에서 100일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법제화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개했습니다. 2016년 9월 유령수술과 동시수술로 제아들 고 건대위군은 이뤘지만 이낙금 씨는 국회, 검찰청, 법원 앞에서 수술실 CCTV 블랙박스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고 김동희 어린이 아버지 김강률 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편도 수술 의료 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 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고 21만 6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우리나라 의사는 살인, 강도, 성폭행, 사체 유기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대상이었던 어려운 결격 사유가 2000년 다수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주도해 보건의료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올해 8월 31일 의사 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학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청원에 3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의료인은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고 다른 국가의 입법 내 다른 전문 직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화두가 되자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뒤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고 김동희 엄마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시켜 수술실 블랙박스 역할을 강조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인을 결격 사유,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7건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강병원, 이원희, 박주민, 강선우 5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의료인을 결격 사유에 특정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령 수술 및 대리 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을 통해 의료인의 범죄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해야 하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과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법을 통해 추가적인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법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료와 수술을 하고 의료 행위의 특성상 치료를 위해서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보거나 접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술이나 시술, 검사 등을 하기 위해 전신 마취나 수면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성범죄 위험에 환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와 법령은 고도의 도덕성과 엄격한 직업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필연적으로 의사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의사 면허의 권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사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30여 개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제 21대 국회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2020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칠성, 강병원, 의료사고 유가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상입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